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찬송 목사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가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른분들이 한 120에서 한 150명 정도 되고, 저희 교회는 사역자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고 그 다음에 강도사님 한 분 이렇게 계셔서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에 비해서 많이 부흥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전도에서 부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바꿔도 될까요? 네. 저희 교회 제가 여기 사역하게 된 것은 2017년에 12월 달에 이제 와서 이제 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역했을 때에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했던 방식대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해서 한 15년 정도 사역하면서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매번 그냥 유지하는 정도, 이제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 왔다가 떠나갔다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유지되거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기 교회 와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서 지금은 많이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많이 부흥된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 가야 되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포인터 다른 거 있으면은 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거기서 이렇게 눌러주실 건 좀 힘들까요? 약은 있는데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자체 포인터기 준비되어 있는 거 없나요? 네,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는 방향으로 할까요? 이게 제 거거든요. 네, 제가 가야 되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파일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 파일을 지금 복구하고 지금 돌아오십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포인터기가 잘 안 돼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하는 전도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말고 하고 나서부터는 230%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숨이 차네요. 그전에는 저희가 원래 전도하는 방법들이,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들을 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이런 거 하니까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도 같이 하고 초천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약국 봉지 형식으로 해서 젤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반 아이들한테 나눠주도록 하고, 생일 파티도 이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찬양 예배도 드리자 해서 찬양을 좀 더 길게 아이들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같이 보고 보드 게임 하면서 같이 교회 내에서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캠프통 아일랜드 가서 수영도 하고, 겨울이 되면은 스케이트도 같이 타러 가고, 그리고 볼링도 치고 바베큐도 먹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곱창도 먹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많이 이렇게 어울렸었거든요. 아이들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1박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수련회 말고 평소 때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1박 2일로 같이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노는 것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과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양화진 선교사 무덤도 한번 가보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반짝일 뿐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다가 지금 시작한 게 축구 전도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1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축구를 갖고 전도를 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저가 좀 살이 지금도 많이 쪘는데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방학 때 야 가서 우리 다이어트 좀 하자 해가지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제가 이제 맡고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야 우리 방학인데 축구나 하자 토요일 날. 그래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가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같이 할래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늦잠 자냐고 못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담당인데 초등부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아 얘네들이 1년 2년 후면은 어차피 중고등부로 올라오니까 그래 끝까지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토요일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점수 제도를 했어요. 토요일날 오면 3점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5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모으면 너희들 원하는 손흥민 유니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흥민 유니폼도 주고 그다음 아이들이 배지 전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제가 교회에서 만들어줬어요. 이 배지 기계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오는 점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점수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문방구에서는 살 수 없는 이런 배지를 가방에 다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행이 한참 돼서 거기에 학교 아이들은 이 배지를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도하기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할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관심 있을 수 있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거 일로 와 동준아. 여기가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학교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 5명, 6명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처음 축구 이제 잘 못하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한 5명, 6명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 날 36명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영상들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계속 올리기 때문에 평소 때 아이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저에게 있어서는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흥민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장도 손흥민 상으로 이렇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자, 열심히 나오고 친구들 잘 도와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희 손흥민 상장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꿈이 축구 선수였는데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축구했던 그런 영상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축구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추억으로 남겨주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로 해서 매주 올려줬거든요. 2시간 정도 축구하면은 골 넣은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한 7분 정도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골 넣은 아이들은 MOM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일 잘했던 사람들 이렇게 제 명단에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한 겁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잔디구장에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금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잔디가 있는 초등학교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요.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서 야 이번 주는 이런 아이들이 MOM이야 이렇게 올렸더니 왜 전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자기 이름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걸 또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냈어요. 저도 이런 거 참 어렵고 힘든데 조금이라도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축구하는 게 자기 친구들과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랑 주를 하면 훨씬 더 재밌고 좋다라는 걸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통계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골 넣은 게 이번 주 한 골 넣고 다음 주에 뭐 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이가 MOM을 받게 되면 10초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아이가 나온 영상만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집해서 그 아이의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20점을 저한테 내야 돼요. 토요일날 오면 3점, 주일날 오면 5점 이걸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스페셜 영상을 제가 1년 동안 너가 축구한 것 중에 잘한 것만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치고 스페셜 영상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이름을 쓰고 스페셜 영상 쓰고요. 이런 식으로 골른 장면들 많이 넣고 또 드립을 열심히 한 것도 넣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줬더니 자기 친구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태그해서 올리게 되면은 학교에서 너 그거 올린 거 봤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야 나 네 영상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렇게 전도도 되고 그 아이는 또 이거 부모님한테 자랑스럽게 아빠 이거 영상 좀 봐봐 해가지고 집에 거실에 스마트 TV 있으니까 핸드폰을 미러링 해가지고 보여주고 해서 온 가족이 자기의 스페셜 영상을 봤다고 마치 축구 선수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니폼도 받고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점수는 계속 쌓이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음 단계가 없으면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유니폼 받은 아이들은 이제 축구 대회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제가 말로 일단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또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이스북 친구로만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축구하는데 그럼 저희 교회도 참가해도 되나요? 이래서 4개의 교회가 천안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축구 대회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축구하는 대회 영상들을 만들었고요. 학생인데 코치님이라고 제가 붙여줬어요. 나이가 좀 많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대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 되니까 필요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방한용품도 좀 필요하고 또 아이들 신발 사이즈가 점점 빨리빨리 자라니까 뽕이 달기도 전에 맞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야 니네 그 축구화 내면 내가 10점 줄게 해가지고 그거 받은 다음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제 20점으로 팔아서 저는 공짜로 아이들한테 물물 교환할 수 있게끔 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축구공과 축구화는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외에 새 걸로 준 거 방한용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구입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축구하는 애들로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축구로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전도한 것 같아요. 이제 축구로는 더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전도할까? 더 계속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해서 생각한 것이 축구를 안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없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전도하지? 보니까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애들은 축구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아이들은 게임으로 전도해야겠다 해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나 했더니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 대회를 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쿠폰을 또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쿠폰이지만 그냥 1,000원을 주면 아이들이 에이 시시해 이러는데
1,000원짜리 쿠폰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학교 앞에 문방구 옆에 있는 그 분식점이거든요. 거기서는 떡볶이를 많이 팔고 여러 가지 파는데 거기가 아이들의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거기서 1,000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쿠폰을 제가 만들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만들어진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후문 앞에 그 전단지를 이렇게 제가 벽에다 붙이고 꽃꽃시대에도 붙이고 아이들이 많이 가는 문방구에 아저씨한테도 얘기해서 이것 좀 붙여도 되냐고 해서 붙여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배지를 많이 했고요. 상장도 발부해서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 때문에 전도된 아이들, 그다음 게임 때문에 전도된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안에 이렇게 클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클럽을 만들었더니 100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가입을 했어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는요, 전교생이 다 합쳐도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학년에 두 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 없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거기 중에 축구 말고 게임하는 애들이 100명이 가입을 한 거예요. 저희 클럽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한국 지역 랭킹 3위까지 오르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도 와, 니네 짱이다 막 이러면서 나도 거기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클럽이 100명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서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클럽 들어오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또 많이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본당에 목사님 이런 거 진짜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목사님께 강력하게 부탁을 드려서 교회 본당에 게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프로 게이머가 된 것처럼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였고요. 근데 이제 게임 대회까지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그냥 원래는 한 5대5 남자 5 여자 5였는데 축구하지 게임하지 이러니까 9대1이 됐어요. 남자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아니 딱 유초동부실에 들어가면 땀 냄새가, 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여자 전도를 어떻게 할까, 남자 전도는 된 것 같은데 여학생 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학생들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보니까 BTS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전도하지 하다가 여자아이들은 이런 예쁜 캐릭터나 카카오 프렌즈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비즈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여학생 아이들은 비즈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아미 아시죠? BTS 팬클럽이 아미인데 아미에 하는 아이들, 우리 아미에 가입된 애들이 와서 다 이런 것도 만들어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다리미질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플라스틱 동그란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리미로 누르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붙으면서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데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힘들다, 자녀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또 부모님들이 시간 되시는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도와주셨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 전도도 조금씩 해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는 코로나 이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거를 다 못하게 된 거예요. 축구도 못하고 게임도 교회 와서 했는데 못하고 비즈도 교회 와서 했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를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때 1.5단계였는데 학교에서는 축구하면 안 된다, 운동장 사용을 금지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한 거예요. 어떡하지, 애들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쓰고 싶은데 운동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탁구대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아무도 안 이용해요. 저희 교회인 아무도 안 이용하는 그 탁구장, 페인트 자국 여기 다 있고 엄청 어둡고 습하고 지하실에서 안 좋은데 거기를 이제 제가 탁구장을 개선하면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탁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니까 교회는 탁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축구할 때 만날 수 없었던 탁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해서 블루오션적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사님들과 같이 다 페인트 다시 작업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청소도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초등부 아이들도 여기 이용하죠.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용하죠. 청년부도 이용하죠. 모두 다 이용하는 정말 여기 죽어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탁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이렇게 잘 살아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안에 조그만한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죽어있는 방이었어요. 원래 창고로 쓰는 방이었는데 다 치우고 이 방을 닌텐도 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닌텐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닌텐도는 4명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에는 원래 탁구대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로 막 16명이 기다리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닌텐도 방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반반 갈라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못 오는 상황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카트라이더라는 어마어마한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8이 되고 저도 이제 자녀가 있고 한데, 이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들도 옛 추억에 젖어서 이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 게임을 다운받아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에 있던 브롤스타즈는 막 죽이는 게임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게임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게임 대회를 열었어요.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게임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명이 다운받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거의 2명에 1명이나 3명에 1명은 다 지금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저도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으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잘하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귀요미 수인 4등 1등,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3등 스프라이트.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이들은 게임을 이제는 할 게 없잖아요. 집 밖을 못 벗어나니까 놀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게임에 게임머니를 사고 싶은데 부모님은 또 안 사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 게임 대회를 참여하고 또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점수를 합산해서 기프트 카드나 문상을 주겠다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배지도 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웃음을 보면 저는 행복이 느껴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게 행복전도입니다. 행복전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다른 거보다 이게 지금은 제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최근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생일이니까 카트라이더 인기 배낭 3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카트라이더에서 인기 배낭은 제일 비싼 아이템인데 그걸 저한테 3개를 주겠다라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나도 3개 줄게 했더니 저는 4개 줄게요. 나도 4개 줄게요. 목사님 전 10개 줄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생일 선물로 뭐 다른 걸 받은 게 아니라 카트라이더 게임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저는 되게 특별했고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왜 하나가 안 나왔죠? 요거네요. 이제 패밀리 이벤트, 이게 중요한 건데요.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게임 대회 토요일 날 하는 거를 참여하게 되면은 부모님도 점수를 더블로 주고 자녀도 더블로 줘서 부모님도 결국엔 나중에 100점을 모으면은 여기 이디야 커피나 뭐 파레바게트나 문화상품권 이런 거 GS 25시 편의점 상품권을 준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참여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안 빠지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도 막 빠지지 말라고. 왜냐면 아이가 안 빠져야 본인이 더블로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아이 따라 같이 게임을 해서 토요일 날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집에서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심지어 자기 거실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들을 방영하는 상태에서 보면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모님들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평소 때도 서로 카톡을 할 수 있는 정도. 나중에는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교회 최근에 페인트 칠할 게 있었는데 페인트 칠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칠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게임 때문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은, 사실은 저는 중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중고등부와 청년 담당인데, 지금까지 한 모든 축구나 뭐 브롤스타즈나 비즈나 아니면 카트 같은 것도 다 초등부가 거의 대부분 오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도 했으면 좋겠는데 중고등부 수준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뭘 좋아하나 했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회를 만들고 너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이 대회를 열어주겠다 해서 아이들이 대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 이 롤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가 이거 해설을 좀 해줘라, 내가 이걸 해설할 줄 모르겠다 해서 그 아이한테 부탁해서 유튜브 방송을 이걸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중고청 온라인 예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교회 다 오지 말아라, 딱 이제 필요 인원 3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예배 드리자 했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과연 누구와 몇 명이나 드릴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배 드릴 준비해요. 예배 지금 시작해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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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난 찬송, 난 조회, 난 영남, 저희 교회 난 보슬, 난 선생님들 태경, 난 이름입니다. 소윤, 난 퇴환. 난 세이.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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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예꿈 친구들 예하. 요즘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들은 다 인사할 때 유하 이러거든요. 유튜브 하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예꿈이니까 예하 이렇게 해서 애들과 같이 온라인 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원래 간식을 주는데 못 주니까 이렇게 저희가 회원권 추첨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회원권 추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줌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들한테 번호를 제가 주고, 제가 이렇게 임의로 뽑으면 그 번호가 나온 아이는 카카오톡으로 이 선물을 주게 되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한 16명 중고등부 청년부가 16명 정도가 전도가 됐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 수에 비하면 거의 진짜 많이 전도가 된 거라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한 10년 이상 했던 건데요. 작은 도서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렇게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소풍도 가고 걷기 대회도 하고 또 북콘서트 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또 구제 사역을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NCMN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사역한 지는 이제 2년째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30인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노숙인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다 끊겨가지고 먹을 사람들이 이제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0인분을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락으로 저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방법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노숙인 이때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도 이렇게 구제 사역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참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하고, 이거 동참하게 되면 봉사 점수를 저희가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토요일 날 봉사 점수 받으러 다른 데 가는데 가지 않고 저희 여기서 목요일 날 구제 사역하는 거 도와주면 저희가 이렇게 1365인가요? 거기 해가지고 봉사 점수를 주게 됩니다.
청년들도 참여하고 이발해 주시는 집사님도 있어서 이발도 하고 전 옆에서 찬양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바는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줘보니까 그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 중에서도 전도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와 잠시 3분 5분 만나가지고 쪽지 주고 우리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정말로 교회 오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2시간. 끝나고 교회 와서 라면 먹고 교회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교회가 어딘지도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운동장으로 가야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게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해야 된다.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사역자들이 애들한테 전도해와라 그러면 상품을 주겠다 했는데 중요한 건 사역자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는 역시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말, 항상 좋은 말 해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생일이면 생일 선물도 주고 또 가끔씩 남자아이들끼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꼴르면은 막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랑의 언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준다면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전도법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한 결과 예수님의 전도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족이 되어주시고 한 몸이 되어주신 것처럼 아이들 만날 때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난 너희들의 친구야, 좋은 친구야 이게 돼주고 나중에는 너는 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가족이야, 나는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나는 너와 한 몸이야 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은 그 진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한다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제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버노트랑 구글 포토, 스프레드시트, 구글 설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포스터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포스터 제작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포스터 제작을 하는 게 굉장히 만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미리 캠퍼스 요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포스터 제작하는 게.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무비는 핸드폰이나 제 노트북에 쓰는 건데 요즘에 저는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찍고 하거든요. 유튜브랑 프리즘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줌이랑 구글 미트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은 했지만 한계점은 아이들이 교회에 게임이나 뭐 이런 즐거움 때문에 왔지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교의 전략의 한계점은 사역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돼야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계점을 넘고자 지난주부터 이제 떴다 젊은 세대 모임 해가지고 30, 40대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2시 반에 원래 오후 예배 같이 다 드렸는데 2시 반 어른들 다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30, 40대만 따로 지금 모여서 했더니 원래 30, 40대 분들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 집에 갔는데 이거를 만드니까 30, 40대 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다 초등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같이 살리자. 젊은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할 것인데 가스펠 프로젝트는 교재가 부모와 자녀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년 커리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같이 하려고 하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것을 쓰려고 하고 있고 성경 읽기도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성탄 준비할 수 있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성경이나 문학이나 아니면 미술 또는 뭐 음악, 전도 이런 걸 집에서 부모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계획해서 제가 이런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부장 지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지금 전도된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 아이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적에서 이렇게 많이 원래는 제적이 저렇게까지 안 되는데 거의 300%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